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even a question, personally.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예, 이제부터는 외교안보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돌발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테헤란 인근에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CNN이 영상을 공개한 여객기 격추로 추정되는 영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ultiple U.S. officials and the prime ministers of Canada and the UK are all now saying intelligence indicates the passenger plane that crashed in Iran Wednesday morning, killing all 176 people on board, was shot down by Iran, possibly accidentally. The British Prime Minister saying just minutes ago there is a, quote, body of information showing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brought down that passenger plane. A missile fired into the sky and striking an object right around the time is trying but has not yet independently verified the authenticity of the video. And another new video purporting to show the fiery moment that Ukrainian Airlines flight hit the ground just minutes after taking off from the Tehran airport. 저렇게 섬광과 굉음이 있었던 현장 화면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 김정욱 시장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화면을 좀 움직여보면 이 테헤란을 출발했던 우크라이나 항공이 이렇게 2분 만에 추락을 하는데 김정욱 시장 정말 미국 주장대로 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미국 주장대로 이게 이란이 격추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충분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대공 미사일 부대가 레이더를 조사해서 비행기를 조사해서 비행기를 추적하는 것을 전파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가 인공위성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미사일 두 발의 그 화염을 찍은 사진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요. 뭐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파편이 하늘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퍼졌는데 만약에 기관 고정으로 떨어졌으면은 지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안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 봐서는 하늘에서 뭔가 미사일에 맞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군 기지 공습 뒤에 여객기가 그 시점에 추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사일을 쏜 게 새벽 1시 45분부터 2시 15분까지 30분 동안 쐈는데 저 비행기가 떨어진 게 4시간 반도 안 되겠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미국이 혹시나 반격을 해서 미국 비행기가 들어왔을까봐 이란군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가 오인을 해서 쐈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일단 이란이 격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실수로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시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 기지가 공습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I have my suspicions. 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even a question, personally. 그런데 김정욱 시장님, 네. 바로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이란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지금 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심리전에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블랙박스를 국제사회에 줘서 그걸 보인사를 주든가 하면은 전부 다 알 수가 있는데 블랙박스 2개를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이 핵심 증거를 넘기지 않겠다. 넘기지 않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망자가 한 4, 5개국에 나왔거든요. 이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카나다, 영국, 스웨덴도 있고 이런 사람들 조사단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면 조사가 나올 텐데 왜 받아들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마도 핵심 증거를 좀 빼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워낙 광범위하게 이제 파편이 있으니까
아마도 증거가 될 수 있는 파편을 제거를 하고 아마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데만 보여주지 않겠나.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이 미사일 쏜 것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 적외선으로 추적하고 감청도 해봤고 펴진 파편으로 봤을 때 이란이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핵심 증거는 이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있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비행기 날개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더라고요. 몇 개, 여러 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 기관총을 맞았나, 대공포를 맞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토르 미사일이 이게 파편이기 때문에 비행기 바로 앞에 가서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해서 격추시켰으니까 파편이 많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토르 미사일이 맞았다는 그게 증거인데 그런 증거물들을 이란이 제거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 설전만 계속 벌어지고 이란의 격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지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테헤란 인근에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이란인들 다음으로 캐나다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트위도 캐나다 총리는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our allies and our own intelligenc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그런데 이번에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르 미사일이 러시아제라면서요? 네, 러시아제입니다. 75년도에 개발을 해서 80년대 중반부터 실전 배치됐고 계속해서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개량형이 나왔고 그래서 현재 이란이 2007년도에 아까 보였던 이 장갑차 그러니까 29개를 이제 샀습니다. 사서 7억 불에 샀는데 이게 한 장갑차당 8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란이 한 248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2발을 썼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산 러시아제 토르 미사일이 항공기를 겨냥했고 그것에 격추됐다. 그 토르 미사일만 갖고도 이란의 소행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란이 저 미사일을 군사 퍼레이드에 자랑도 하고 댕겼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 사진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시장님이 쭉 분석했을 땐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높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맞춘 지대공 미사일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전에 들었던 러시아 토르 미사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걸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건 중동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를 정밀하게 폭격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اجا على عين الاسد الان ايه 당시 긴박했던 영상도 만나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단지 중동난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이란과 북한의 무기 커넥션,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기법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이번에 정교한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샤하브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제 북한에서 개발한 그 미사일을 이제 조금만 개량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란과 북한은 굉장히 무기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이란이 이제 몇 시간 전에 통보를 이라크에 해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정교하게 타격을 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사람이 없는 곳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번에 미국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응사를 안 한 건지 타격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어떤 면에서 기술적으로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도 어떤 이런 문제가 좀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저각 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못 막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방공망이 뚫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이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안보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김정은 시장 어쨌든 북한과 비슷한 이란의 군사력이
미 군사기지를 핀셋으로 잘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북한도 이런 족집게식 타격, 이 핀셋 공격이 가능한 건지 한반도 내에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북한의 핀셋 공격이 가능하죠. 북한이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재 300mm 방사포에도 GPS 조도를 하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km 떨어진 목표면을 타격하는데 쪽집게 타격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기술이 어디서 왔냐는 부분인데 이 미사일 기술 자체는 북한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GPS 조도 기술은 이란에서 북한으로 온 거 아닌가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예. 이란은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위성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기술은 이란이 훨씬 더 발달됐기 때문에 현재 이 미사일 탄두에다가 GPS 주도하는 장치는 이란 기술이 북한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핀셋으로 이렇게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And he was a monster. And he's no longer a monster. He's dead. And that's a good thing for a lot of countries. And he was planning a very big attack and a very bad attack for us and other people. And we stopped him. 근데 김정국 시장 이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어쨌든 이런 수령을 보아라 3중 지휘훈련이 북한 내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1월 3일 날 솔레이마니가 이제 폭살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1월 4일 날 김정은이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수령을 결상옹위하기 위해서 이 3중 지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이제 군사령관들한테 육해공군 사령관한테 지시를 하고 육해공군 사령관이 군단 지휘부에 지시하고 군단이 사단 여단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지휘소가 파괴되면은 바로 그 상부 지휘소가 바로 그 차차 하급 부대에다가 지시를 하는 그런 훈련을 3중 지휘훈련을 이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어 훈련만 한 게 아니라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한미연합군의 GPS로 많이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GPS를 교란시킨 다음에 게릴라 부대를 공중에서 투하해가지고 그 적 지휘소를 이제 장악하고 파괴하는 그런 훈련도 동시에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이란처럼 북한도 이렇게 쪽집게식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나라의 무기 커넥션 때문에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들어온 청와대발 속보 한번 만나보실까요?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고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예. 보여주기식 수사다. 하나 더 있나요? 강한 유감. 이현정 의원님, 이거 네. 짧게만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검찰 수사가 있더라도 곧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수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국가안보시설이라도 일단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검찰에서 명단을 제시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가져오는 그런 압수수색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이 수사의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평가한 것 자체부터 그렇고 예. 국가안보실은 왜 하느냐? 이거는 힘이요. 예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압수수색 해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수차례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국가안보실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청와대가 무슨 성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가 갑자기 이런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최근에 검찰 분위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보여주기 수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인물 주진모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 휴대전화 해킹 논란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진모 씨의 이름이 있고요. 윤석열 총장 얘기 있고 설을 앞두고 이제 SRT 예매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인물들 얘기까지 정리를 하고요.